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채권금리 쪽은 이미 제가 예상했던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특별한 이야기를 더 나눌 건 없지. 채권 쪽은 제가 4.7%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채권은. 근데 그대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렸잖아. 근데 유가 쪽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어제도 좀 방송했는데 이전 캔들 자체가 흑훈형 캔들 나왔죠. 여러분들 그 음봉의 윗꼬리는 뭐죠? 네, 그렇죠. 음봉의 윗꼬리는 양봉이죠. 어제 양봉으로 좀 출발했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 화이트 캔들로 어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종가로 해가지고 매도세에 의해서 눌리면서 캔들 자체가 역십자, 눌림, 블랙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저가를 다 깨면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지 않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수요도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가격만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지금 매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지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잖아요. 그냥 가격만 올라갔어요. 기대값만 올라갔어. 아, 기대값이 95달러까지 유가 올라갑니다. 아, 앞으로 기대값이 뭐 100달러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만 올라간 거죠. 거래가 돼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냥 부동산도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호가만 올라간 거지. 블루는 가격만 올라간 거지. 내가 팔고 싶은 가격만 올라간 거지.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거래도 안 되는 그 가격이 어 진정한 가격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거는 허수죠, 허수.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도 계속 영끌족의 영끌족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호가만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 호가 그 다음에 진짜 그 가격 차이가 거의 뭐 집값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못해도 1억에서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집값에 따라서. 아마 20억짜리라든지 10억짜리 이상은 거의 그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억 정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1억대짜리, 5억대짜리 여기는 그 호가가 한 10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된 가격하고 호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래량 없이 올라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가면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그냥 호가만 올라간 거지. 몇몇 집만 거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죠. 허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가도 허수라고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라도 할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리죠.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요새 유가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가격 위주로 보시다 보니까 거래량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 위주로만 보시다 보니까 그게 허수인지 뭔지 잘 구분을 못 할 수 있는 거지. 네, 유가 전망은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까요? 유가의 하락 전환 이유. 지금 95.03달러에서 90.35달러까지 5달러가 하락했잖아요. 급락한 거죠, 이 정도. 이 하락한 이유는 투자자들은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재밌습니다. 느끼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요 내용들인데, 여기 내용의 그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 최근의 상승에 대한 랠리.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우려의 수준인데 가격만 올라가. 그럼 뭐 하겠어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차익 실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가격만 올라간 거죠. 가격만 올라가면 뭐해? 나중에 매도를 못 때리잖아. 매도를 못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후크형 캔들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매수자가 없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죠. 거래량은 없으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고 가격만 올라가잖아. 그래서 차익 실현을 벌써 한 거죠. 가격만 올라가다 보니까 실거래는 없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이 될 거예요. 미국의 셧다운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신용등급도 강대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에버그란데, 이게 헝다죠. 에버그란데 그룹 회장의 범죄 혐의 조사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저거잖아요. 유가 하락의 그 세 가지 우려 자체 모두가 뭐예요? 경제 침체에 관련된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정 어떤 우려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한 요인들이잖아요. 그 요인들이 유가의 하락을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유가는 좀 하락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했죠. 지금 유가 올라가는 것처럼,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뭐합니까? 가격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수익 챙기시라고. 올라가면 수익 챙기세요. 수익 챙기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가격만 보시니까.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파동이 있잖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는 거 아시죠? 이게 차익 실현 구간이잖아. 네. 여기는 얼마 없어요. 여기가 주로 이제 여기서 세력들은 60% 매도 때려요. 나머지 40%가 여기서 매도 때리는 거고. 이미 이 아랫단에서 다 매도 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다가 이제 40%를 매도 때리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 매도가 안 돼요. 이 고점에서는 매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점에서 매도 되네요? 네, 매도 잘 안 돼. 세력들의 돈은 크잖아요. 그냥 개인 푼돈 말고. 개인 푼돈 갖다 얘기하지 말고. 네. 저는 거래가 됐는데요. 고점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 물량이 없다는 얘기지. 매수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거래가 된 거지. 세력들은 매수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데서 거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도가 40%가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0%를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떨궈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미 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거는 그냥 일반 가격인 거예요. 그냥 일반 가격이야. 거래도 없는 가격. 의미 없는 가격이죠.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유가 흐름은 좀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빨리 빠지지는 않죠. 당장 빨리 빠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고유가는 계속 유지하긴 할 거예요. 일정한 고유가는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아직까지 물가가 둔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직은 2%대까지 온 것도 아니고 물가의 상승률은 그나마 좀 빠진 게 몇 프로인 거죠? 그나마 PC 지수가 그나마 좀 하락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원 PC 지수가 4.2%에서 3.9%로 떨어진 거잖아. 근데 그런 PC 지수의 그 목표 물가 지수를 2%로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 근데 2%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9%잖아요. 그럼 아직 멀었지 뭐. 9%뭐 1.9%를 더 떨궈야 되는 건데. 뭐 1% 0. 몇 프로 빼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건데. 0.3% 떨어져도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고유가를 계속 고물가 고유가를 계속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11월 달하고 12월 달. 그리고 유가도 지금 90달러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85달러에서 90 몇 달러 사이가 계속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저도 여기서 지금 표시해 놓은 게 그거잖아요. 85달러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 한 이 정도 85달러 이상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이제 경기가 진짜 침체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빠지긴 하겠지. 디플레이션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이거 아시죠? 인플레이션의 그 사이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나중에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디플레이션 같은 거의 특징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하락하는 거. 실질 금리 올라가고.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긴 하잖아요. 물론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세의 기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하락해요. 디스인플레이션. 하지만 채권 금리는 올라갔잖아. 채권 금리가 지금 4.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5%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 연준에서도 한 차례 더 0.25%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가 5.5%까지 5.25%죠. 지금 5.5%인가요? 그럼 5.7%까지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0.25% 올라오면서. 그러면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데 어떻게요? 물가는 떨어져. 그게 뭐겠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애널리스트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 근데 미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중국만 디스인플레이션 아니고 미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부정하는 것 뿐인 거지. 지금 미국의 그 채권금리 봐보세요. 4.7%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무슨 디스인플레이션 아니겠어요? 금리가 올라갔잖아. 근데 물가는 지금 그나마 약간 둔화되고 있잖아. 예전보다는 많이 둔화된 건 아니지만 그 미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을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 중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중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죠. 근데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냐 그거죠. 미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개념이 약간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제가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세계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해드렸고 이미 전 8월 달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디스인플레이션 끝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이 온 거죠.
근데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에 돌입을 한 거잖아. 그럼 디스인플레이션 돌입했으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은 그 다음 단계가 아니겠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사이클인데 기본적인. 근데 지금 상태를 디스인플레이션을 갖고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깝죠.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니까 특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럼 유가는 요 정도 이야기해 드릴까요? 네,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요 정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